도봉산에서 만난 그녀. 3회.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아마 운동선수 시절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했을 거라. 짐작이 될 만큼 성큼성큼 걷지만 서두르지 않고 의외로 가벼운 스텝이었다. 몇 걸음 만에 광륜사를 지나 도봉서원을 지났다. 뒤에서 따라오는 그녀는 보통 여자들하고 다르게 무게중심이 배꼽 정도 높이로 올라와 있는 데다가 골격이 워낙 크다 보니 남자보다 더 남자 같아 보였다. 그녀가 내 뒤를 따라온다기보다는 떠밀려 올라가는 듯 했다. 우리는 오로지 운동을 목적으로 산에 온 사람들이라는 티를 내듯 터벅터벅 힘차게 걸었다. 말도 없었다. 도봉산 입구, 그러니까 도봉산 탐방지원센터에서 광륜사, 도봉서원, 금강암까지는 경사는 있었으나 완만한 산책길 정도로 한 20분 정도 걸은 듯 했다. 우측 망월암 방향의 계곡으로 접어들기 전에 그녀는 커다란 몸집 때문인지 벌써 땀을 꽤나 흘리고 있었다. 별님 쉬어갈까요? 아니요. 땀 식히지 말고 가시죠. 역시 그녀는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운동을 해본 사람이었다. 말이 없어도 쉬무흡 소리로 대화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게다. 그런 사람 역시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난 약간의 짜릿함을 느꼈다. 그럼 마당 바위까지 쉬지 말고 갈까요? 별님? 여기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걷는 정도 속도면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아하! 그녀에게 오른손 엄지를 들어 찬사를 보냈다. 그녀가 웃는다. 그런데 남동생 같다. 찬바람에 발그레진 두 볼, 콧등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짧은 커트머리에 귀마개 겸용, 헤어밴드, 너무 작아 보이는 빨간색 배낭. 이제 이런 게 한눈에 들어왔다. 이내 우측에 작은 계곡을 두고 또 걸었다. 이곳은 유난히 습한 기운이 많은 계곡이다. 아직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라 햇볕 없는 그저 춥기만 한 계곡인 거다. 한 20-30분 걸었나 보다. 도봉 대비소가 보인다. 좌측으로 마당 바위가 0.6km 남았다. 산거리는 평지의 4배 정도로 보면 되니까 한 2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았다. 지체 없이 마당 바위를 향해 걸었다. 계곡에서 능선의 옆을 오르는 인위적인 등산로다. 급하게 경사가 가파라졌다. 조금 올라가니 천축사가 나온다. 숨쉬는 템포를 조정하며 단숨에 사찰을 지나친다. 웅성웅성 적지 않은 무리를 이룬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이내 마당 바위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외곽 순환도로 별내에서 일산 방향으로 주행하다 보면 수락산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햇살과 함께 펼쳐지는 언제 보아도 멋있는 도봉산의 전경이 나타난다. 그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산들이 보이고 맨 앞에 우뚝 서 있는 게 만장봉이다. 난 아직도 그 만장봉이 어마어마하게 큰 로봇이나 괴물의 얼굴이고 산 전체 아래에는 그것들의 몸을 숨기고 있다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절로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하게 된다. 만장봉이 거대 로봇이나 괴물의 얼굴이라면 그녀와 방금 도착한 마당 바위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SF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이 가슴 속에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그런 곳 같다는 공상을 하곤 했다. 아직 겨울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2월 초지만 오늘처럼 맑은 날에는 마치 햇볕의 각도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스듬하고 이름처럼 널따랗게 펼쳐져 있는 마당 바위엔 등산객들로 북적이고 있게 마련이었다.
이곳은 정상 부근을 제외하고는 도봉산에서 1년 내내 일조 시간이 가장 긴 장소 중 하나일 거라 짐작된다. 하지만 정상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니 햇볕이 있는 날이면 휴식하며 간식이나 식사를 하기에 제격인 곳이다. 나와 그녀의 등장으로 마당 바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등산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우리에게, 아니 정확히는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런 시선들이 익숙하다는 듯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눈으로 능숙하게 적당한 자리를 찾더니 나를 안내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신기하게도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내 키 정도의 소나무가 있었고, 큰 키의 그녀는 나뭇가지 때문에 등을 기댈 수 없었고, 대신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소나무에 기대 앉았다. 그녀는 내 옆에서 햇볕을 바라보며 책상 다리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그녀가 말했다. 술을 마시기엔 조금은 이른 듯 했다. 산행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지체하면 올라갈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마시고 싶어서요. 저나 뽀빠이님 정도 속도면 산행 시간은 널널할 것 같은데요. 30대 초반 아가씨가 막걸리를 직접 싸온 것도 조금은 의외였지만, 야유해온 것도 아닌데 벌써 산중턱에 앉아 술이라니. 설마 여기서 노래는 안 하겠지? 나는 말없이 배낭에서 막걸리를 꺼냈다. 그녀도 배낭을 뒤적이더니 플라스틱 통 하나를 꺼내서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슬라이스 반건조 문어였다. 얘는 뭔가를 아는 애구나.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나도 모르게 구웃하고 반말처럼 편하게 말이 나왔다. 말 놓으세요. 뽀빠이 아저씨. 그녀는 눈치가 빠르다기보다는 아마 내가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았다. 네. 그래도 될까요? 비주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러시는 게 편하겠어요. 어라. 능글맞기로는 너가 나보다 나이 더 먹은 것 같거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무튼 여자고 오늘 처음 만난 사이니까 용서하마. 주거니 받거니 막걸리 한 병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그녀도 나도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 사는 곳은 어디며 부모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등의 호적조사류의 대화가 오고 갔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일정대로 움직이려고 하던 순간 그녀가 뜬금없이 내게 말했다. 산에 다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부모님 따라 산에 온 애들 말고 우리가 제일 젊은 것 같아서요. 나는 몇 년 전 건강에 경고등이 켜져서 산을 찾게 되었고, 식이요법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회복되었고, 요즘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닌다고 조곤조곤 얘기했다. 말하는 중간에 그녀는 내게 건강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았는지를 물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었다. 나도 그녀가 이 산악회 카페를 어떤 연유로 가입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냥 답답해서요. 조금 전까지의 능글대고 나름 귀여운 남동생 같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주변엔 등산객들의 웅성대는 소리도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최근 한 달여간 그녀에게 벌어졌던 일로 말문을 열었다. 회사의 단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초기 진단이 내려졌다고 했다.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놀랍고 안타까웠다.
그녀는 내게 산입구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달라고 했다. 맥주 한 모금 마시고 그녀가 혼잣말처럼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자기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고 자신은 아버지를, 동생은 어머니를 꼭 닮았단다. 그런데 아버지는 쉰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사이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었단다. 갑자기 그녀는 휴지를 꺼내더니 코를 풀었다. 날이 추워서가 아니라 눈물을 참다가 콧물이 먼저 나온 것 같았다. 아마도 아버지를 닮아서 어쩌면 그 길을 걷게 될지 모를 거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산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당뇨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초기면 평생 관리하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었기에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 생각을 말했다. 아, 그렇군. 이겨야지 그럴 수 있을 거고 아직 초기니까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 내 주변에 그런 분 계신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별씨, 골골 80이란 말도 있으니. 하하. 여전히 그녀의 표정은 어둡다. 내 웃음소리가 더욱 뻘쭘해졌다. 저도 그리 생각하다가도 제가 어렸을 때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는 그 힘든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고통이었죠. 어느새 내 손에도 캔맥주가 쥐어져 있었다. 이내 그녀는 휴식 후 자리를 뜨는 주변 등산객들을 둘러보더니 제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즐거운 산행을 위해 건배하고 출발하죠. 내게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 건강합시다. 화이팅! 나는 웃으며 그녀를 응원했다. 그녀도 화이팅을 외치며 배낭을 정리하고 이내 관음암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마당 바위에는 두 갈래의 오르막길이 있다. 하나는 자운봉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관음암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의 얼굴이 만장봉이라면 오른쪽 승모근이 칼바위 능선이 될 테고, 마당 바위는 펜던트의 보석이나 장식에 해당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목걸이 줄쯤 될 거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려 했던 관음암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순간 난 그녀가 초행길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내게 묻는다. 아저씨, 아니 뽀빠이님, 이제부터 제가 앞장서도 될까요? 별씨. 그래. 그런데 전에 와본 적이 있나 봐. 네. 한 3년 전인가 이 길로 와봤었죠. 관음암을 지나면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 나왔던 게 기억나요. 관음암까지는 두어 차례 작은 계곡과 능선을 오르내리며 한 30분 정도 걸었다. 산행 중 그녀의 3년 전 이곳 도봉산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녀는 말이 조금씩 많아졌고 본인의 소개기를 툭툭 털어놓았다. 이곳을 3년 전 이맘때즈음 사귀던 사람과 같이 왔었다고 했다. 그 사람과는 헤어진 지 1년 정도 되었고 얼마 전 문득 그때의 기억이 나서 다시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산악 카페를 검색하다가 아트 산악회의 도봉산행 공지를 보게 된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헤어진 옛 남자친구와 와본 곳이 그리워 다시 찾는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민감한 사항이고, 남의 연애사가 궁금할 나이도 아니고 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음 회에 계속.